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그 부가가치세 신고서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매입 매출전표 매출 자료, 매입 자료를 우리가 유형별로 입력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 매입 매출전표에 입력된 매출 매입 자료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입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부가가치 메뉴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주시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월부터 12월까지를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1기와 2기로 구분해서 뭐 2기 예정 신고다 그러면 7월부터 9월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는 거지만 우리 그냥 한번 6개월을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서 이제 7월 1일부터 6월, 12월 31일까지 한번 조회를 해보면 자, 저장된 걸 불러오겠습니까? 이제 저는 미리 이제 입력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니오를 눌러도 똑같이 불러올 거예요. 그래서 아니오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롭게 이제 데이터가 불러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제가 이렇게 교재 입력해서 데이터를 불러왔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신고서 양식이 불러왔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고 밑에는 매입세액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생계서 우리가 매출을 입력하거나 생계서 매입도 입력하고 그 밖에 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이런 것들을 입력했는데 이게 어떻게 입력했을 때 이게 어디에 숫자들이 오는지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도 이렇게 지금 그대로 똑같이 불러져 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매입 매출전표를 입력을 할 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생계한서를 발행했을 때는 매출의 과세로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의 과세 부분에 생계한서 발급분의 금액이 짓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의 카가나 현가로 입력을 하게 되면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이렇게 금액이 자동으로 또 집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상 증여라든지 이렇게 간주 공급이라든지 또는 일반 현금 판매 같은 경우에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을 때는 매출의 건별로 입력을 했었잖아요. 매출의 건별로 입력을 하게 되면 여기 기타란에 이렇게 금액이 집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직수출을 했다. 그럼 매출의 수출로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럼 영세에 기타로 금액이 집계가 되는 거예요. 자, 내국 신용장이나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영세의 생계한서를 발행하면 영세의 생계한서 쪽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혹시 우리가 예정신고라는 걸 하잖아요. 예정신고. 그럼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우리가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 얼마가 누락됐다라고 여기다가 기재해서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또 사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매입세액 쪽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우리가 생계한서를 받았을 때는 생계한서 매입의 과세로 하게 되면 생계한서 수치분의 금액이 집계가 되는데 우리가 기기장치나 건물이나 이런 유형재산 또는 뭐 특허권 이런 무형재산 이런 것들을 고정재산이라고 해요. 우리가 개정 과목을 기기장치, 뭐 소프트웨어 이런 유무형 자산으로 분기를 하게 되면 고정자산의 금액이 자동으로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 고정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자산들 있죠. 물론 이제 건설 중인 자산도 여기에 집계가 되긴 해요. 토지는 여기에 집계 안 됩니다.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토지를 제외한 이런 유무형 자산들은 고정자산 매입으로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그럼 이런 고정자산이 아닌 원재료, 상품, 이런 일반적인 매입은 일반 매입 쪽에 자동으로 금액이 집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에 과세로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집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매입도 예정신고 때 빠뜨린 게 있으면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누락분으로 해서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이 프로그램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계하서는 아니지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매입의 카가나 매입의 현가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금액이 집계가 됩니다. 구체적인 구조는 바로 뒤에 가서 또 학습을 저희가 할 거예요. 그 다음 이후의 강의에서. 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되게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생계하서를 받았는데 불공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사상 승용차이다 보니까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입의 불공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들어갔다가 여기 들어갔다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만 반영되는 게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세금계산서 수치분에 플러스가 됐다가 이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서 마이너스로 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4,500만 원 차량 구입한 승용차 구입한 거 불공제 처리한 게 여기 4,500이 들어가고 여기서 4,500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매입의 불공으로 입력했을 때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만 뜨는 게 아니라 승계한서에 들어갔다가 밑에서 차감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입세액이 확정이 되게 되면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가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자, 근데 이거를 바로 납부하느냐? 아닙니다. 이걸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정신고 때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을 공제받죠. 그 밖에도 경감공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영세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을 하게 되면 그 결제대금의 1.3%를 1년에 1,000만 원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세액공제로 해서 이걸 빼줍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요 납부세액에서 이런 경감공제세액이 있으면 그 경감공제세액을 차감하고요. 그리고 예정신고 때 법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이 나오더라도 예정신고 때는 환급을 해주지 않고요. 확정신고 때 세금을 낼 때 예정신고 때 미환급 받았던 게 있으면 여기서 차감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예정고지세액은 이제 개인사업자를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안 하고요. 직전 연도 6개월치 세금 신고 납부한 금액의 이제 50% 정도가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 고지서를 기준으로 해서 3개월치 부가가치세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정 고지세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확정 신고를 6개월 단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신고할 때 예정 고지세액으로 낸 게 있으면 그거를 차감하는 건데 이건 실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게 저희는 법인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정 고지세액이 실기에서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간 뭐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 고지세액으로 낸 거 있으면 6개월 부가가치세, 6개월 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할 때 예정 고지세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가산세,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때 안 했다든지 또는 뭐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했다든지 이렇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이런 가산세들, 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있으면은 그거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를 더해서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 그래서 납부세액에서 경감공제세액을 빼고요. 경감공제세액을 빼고 요거를 경감공제세액을 빼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있으면 빼고요. 그 다음에 가산세 낼 거 있으면 더하는 거죠. 그래서 납부세액에서 이렇게 공제받을 거 빼고 가산세 같은 거 더해가지고 세금을 이 금액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이름이 뭐예요? 차가감. 그죠? 요 납부세액에서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차가감 납부할 세액이다. 그죠? 요 세액을 세무서에다가 납부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밑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내용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계한서 합계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이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이제 생계한서와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실제 생계한서를 갖다 내는 게 아니라 매출에 대한 매출 리스트, 매입에 대한 매입 리스트, 이 생계한서 매출 매입 내역을 리스트로 갖다 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금 계산서 합계표예요. 그럼 여기 보시면 생계한서 합계표로 들어가 보면 매출 탭이 있고 매입 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7월에서 12월 기간 동안에 이 생계한서 내역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매출 처별 생계한서 합계표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매출의 과세나 매출의 영세로 입력한 게 이쪽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매출의 과세나 매출의 영세로 입력한 거. 이렇게 빨간 색깔로 뜨는 거는 이게 실제 사업자 번호는 아니다 보니까 사업자 번호 체계가 안 맞으면 적색깔로 뜨는데 무시하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는 국제무역의 영세회생계에서 발급한 거는 이렇게 160만 원으로 해서 영세회생계한서에 대해서 반영이 된 거고 나머지는 매출의 과세로 해서 입력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는 여기 옆에 매입 탭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7월부터 12월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매입에 생계한서 받은 거, 매입의 과세, 또 생계한서 받았지만 공제가 안 되는 거, 매입의 불공, 여기 아까 우리 세롬자동차 승용차 구입한 거, 이거는 이제 매입의 불공이 되는 거죠. 또 수입 생계한서 받은 거, 매입의 수입, 또 영세후 생계한서 받은 거, 매입의 영세, 또 과세세 계산서 10%짜리 받은 거, 매입의 과세. 이렇게 매입의 과세, 매입의 영세, 매입의 불공, 매입의 수입, 생계한서와 관련된 거 입력된 거는 여기 매입 처별 생계한서 합계표에 이렇게 금액이 다 이렇게 집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 대한 생계한서 발급부는 매출 처별 생계한서 합계표로 이걸로 제출을 하는 거고요. 매입에 대한 생계한서 받은 내역은 매입 처별 생계한서 합계표로 제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생계한서를 주고받다 보니까 전자생계한서 주고받았을 때에는 이런 합계표 제출 의무를 면제하고 있어요. 면제하고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과 관련된 분기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분기 연습 문제를 냈어요. 그럼 이거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분계를 한번 써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세무 2급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들을 한번 이렇게 집계를 해서 분기를 한번 연필로 메모해서 분기 연습을 하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여러분 연습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7월 21일 날 비사업자 이순옥 씨에게 제품을 99,000원 부가가치 포함해서 현금 매출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는 증빙을 발행한 건 아니죠. 현금 영수증 발행 안 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럼 이때는 매출에 건별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매출에 뭐 번호까지는 안 쓰더라도 건별이라는 단어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구분을 한번 해보시고요. 써보시고 이렇게 여기다 매출에 이게 뭔지 쓴 다음에 자, 이 지금 제품 판 거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99,000원이니까 공급가액이 9만원, 세액은 9,000원. 이렇게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계산도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매출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게 맞는데 미스가 났네요. 매출세액이 9,000원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분계는 어떻게 할 거냐? 분계는 우리가 제품을 판 거니까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그리고 현금으로 매출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자, 그러면 나머지는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입력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교재 또는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분계를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매출이나 매입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랜덤으로 그냥 냈으니까 뭐 매출 자료 입력하기, 매입 자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각각 문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에 대한 해답은 쭉 여러분 밑에 보시면은 이쪽에다가 제가 해답을 달아놨어요. 쭉 여러분이 연필로 한번 분계 써보고 각각의 독립된 문제입니다. 연속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하나 독립된 문제로서 이해해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답을 해놨으니까 이 해답이 맞게 되어 있는지, 그죠? 여기 잘 메모한 게 해답과 일치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항수가 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쭉 이렇게 해서 분기 연습 한번 해봐 주시고 맞춰봐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고 저는 더 어려운 부분 뒤에 가서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답을 맞춰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들은 다시 한번 교재를 확인해서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할 거고요. 다음 교시 때 이제 좀 더 부속 서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